다른 그 어떤 책이 없는, 어떤 책에도 없고 그 어떤 사람들도 많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나누는 곳이 김명환 TV입니다. 오늘 주제는 당신이 책을 읽었는데 하나도 남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책을 덮으면 머리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거죠. 저도 도서관 생활을 처음에 했을 때 삼성전자 휴대폰 연구원을 그만두고 도서관에 가서 하루 10시간 책을 읽었고요. 책 한 권을, 굉장히 두꺼운 책을 3주 동안 정말 정독을 하면서 다 읽었는데 그 책을 3주 만에 다 읽고 나서 책을 덮는 순간 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양의 독서, 질의 독서, 폭발적인 독서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왜 어떤 사람들은 독서를 이렇게 저처럼 엄청나게 많이 해도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았을까요? 그때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왜 독서를 하는 만큼 머리에 계속 남는 것일까요? 그 차이가,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 여러분, 기억이 뭔가요? 한마디로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 엄청난 오해, 또 무지하다는 것이죠. 기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힘들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있다면 정말 그분은 제가 존경을 하겠습니다. 네. 자, 심지어요, 지금 독서법 책들, 공부법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저자들, 어떤 공부법 책, 어떤 독서법 책을 보니까, 틀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틀린 내용이. 이 틀린 내용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을 단기 기억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장기 기억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쓴 그 책의 저자 잘못이죠. 자, 하지만 이것은 틀렸다는 거죠. 100%. 뿐만 아니라, 해마에서 기억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서히 되뇌피질로 옮겨져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틀렸습니다. 자, 김명환 독서는 더 한 단계 나가서 얘기해 드립니다. 자, 미국의 MIT 대학교가 있죠. 거기에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 연구팀이 우리 뇌 속에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최초로 정확히 규명을 하는데 성공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2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자, 제 기억은 그래요. 자, 이 연구팀에서 처음으로 밝힌 사실이 어떤 기억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환되는 게 아니라 해마가 있고 대뇌피질이 있는데 이 두 군데서 동시에 기억이 저장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동시에 두 군데서 만들어지고 보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마와 대뇌피질 사이에 연결이 막혀서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모든 두 군데에서 발생한 모든 기억이 저장된 기억이 다 사멸하고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공부를 할 때 오랫동안 기억하는, 리텐션,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은 해마와 대뇌피질의 의사소통, 연결, 이것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죠. 자,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을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기억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세요. 틀린 지식을. 여러분, 단기 기억에 대해서, 단기 기억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러분, 단기 기억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단기 기억을 만약에 못한다면 여러분 얘기를 못해요. 소통을 못해요. 누가 얘기하는 거 빨리 듣고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단기 기억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는,
좋은 이야기꾼들이고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추리도 이 단기 기억 능력이 높은 사람, 단기 기억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잘하고요. 글쓰기에 높은 소질이 있는 사람들도 이 단기 기억 능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억에 대한 지식들하고 전혀 틀리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인간이 기억할 때 7가지 세븐, 럭키 세븐 7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이 되는 7개를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7개 이렇게 나눠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요, 이제 보니까 이 기능성 MRI로 측정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은요 7개가 아니라 보통 4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4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7가지를 기억을 못하지? 평균보다 못하고 내 머리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3개부터 한 3개 정도? 3개나 4개 기억하니까 저 정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이 과대평가가 돼요. 7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4개. 백과사전을 보고 네이버 지식 검색을 하고 위키 백과사전을 봐도 7개라고 적혀 있는데 그건 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단기 기억은요 정기화학적 반응이지만 장기 기억은 한강에 다리가 하나씩 생기는 것과 같은 뭐죠? 물리적인 창조 과정이에요. 없던 다리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기 기억은. 그만큼 우리가 뭔가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책을 적게 본 사람과 많이 본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독서법 특강 가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옛날에 부산시의 지하철 노선을 보시면 알아요. 부산시나 대구의 지하철 노선을 보면 굉장히 헐렁하죠. 느슨느슨하죠. 지하철 노선도 적고. 그런데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뇌의 연결망은 서울시의 지하철 노선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책을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돼. 머리에 하나도 안 남아. 저도 그랬어. 저도 그랬죠. 거짓말 안 하죠, 저는. 자, 하나도 안 남아. 근데 그게 내 탓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왜? 그 탓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아주 우리 인간의 어떤 인지 시스템에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들한테는 없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좀 더 고상하고 지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 바로 망상 활성화 체계,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죠. RAS. 그죠? 자, 이 망상 활성화 체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책을 한번 읽으면 그게 다 망각을 하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기분 너무 좋죠? 책을 한번 읽고 그 책 내용이 다 망각하는 걸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시겠죠? 이게 망각되는 게 정상이니까 효과적인 독서법이 필요한 거예요. 효과적인 독서법. 이 무의식 독서법이니 퀀텀 독서법이 필요하고, 응? 손을 사용하고 정리를 하고 인출 작업을 하는 이 초서 독서법, 효과적인 독서 방법도 필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은 책의 내용을 기억해내는, 오랫동안 리텐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테크닉, 방법, 그런 것을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들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책을 한 번, 뭐 2번, 3번 읽어도, 책을 읽어도 그것을, 자기가 읽은 것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많은 조언을 해주고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고 더 책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런 책을 안 읽고 많은 분들이 주식, 재테크, 부동산 책만 읽으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머리에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죠. 자, 손자병법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근데 왜 우린 우리 자신의 어떤 인지 시스템, 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망상 활성화 체계가 뭔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우리 이 뇌의 전 부분에 퍼져 있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 망상 활성화 체계가 망가지면 인간은 즉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취제 있죠. 마취제가 하는 일은 한 가지, 단순해요. 이 망상 활성화 체계가 다른 쪽하고 소통을 못하게 신경 전달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 활성화 체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근데 망상 활성화 체계 이 시스템이 인간한테 있느냐, 우리한테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하루 동안 우리가 오늘 만약에 버스 타고 오면서 눈으로 본 모든 정보 있죠. 또 귀로 들었던 모든 정보, 우리가 눈으로 본 정보, 귀로 듣고 우리가 느꼈던, 생각했던 것, 또 모든 이런 어떤 감각, 모든 정보를 만약에 이 망상 활성화 체계가 없으면 이 모든 정보가 그냥 다 메모리가 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한 1년을 살면요, 우리 뇌가 폭발할 정도로 데이터가 많아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망각 활성화 체계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망상 활성화 체계는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축복이에요. 기억을 까먹는다는 거, 망각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력의 비밀도 망각에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1초에 4천억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요. 우리의 눈은 의식적으로 2,000개 밖에 인식을 못해요. 하지만 인간의 어떤 무의식은 의식적인 정보 처리 능력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요. 퀀텀 독서법의 비밀은요, 제가 아직도 밝힌 적이 없지만 퀀텀 독서법의 비밀은 무의식 독서예요. 자, 그리고 무의식 독서가 왜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무의식 독서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반드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평생 쉬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우리 뇌가 인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망상 활성화 체계이고, 이 망상 활성화 체계 덕분에 우리 많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수많은 군중 속에서 누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면 그 목소리만 딱 들을 수 있죠. 그게 바로 망상 활성화 체계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뇌의 신비는 아직도 많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 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더 퀀텀 독서법은 눈으로 하는 독서가 아니라 뇌로 하는 독서고요. 퀀텀 독서법은 의식적인 독서가 아니라 무의식 독서를 하게 해주는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독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반드시 얘기해 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